넓은 집에 사셨는데 그러면서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가게가 시세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보증금 800에 그 가게가 두 덩어리야. 그런데 그 걸린 가게 같은 건데 보증금 800에 월 43만 하나 20만 원 받고 하나 23만 원 43만 원. 근데 이제 장모님도 그 가게가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1억짜리 집과 가게를 하니까 한 달에 막 건강보험료를 뭐 엄청나게 낸 거예요. 한 7만 원씩 내신 것 같아요. 그 정도 낼걸요. 소득 한 달에 한 40만 원 있고. 그러니까 서울 오시면서 그 가게를 저걸 해버렸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정여 평가 가격이 1,60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여세는 당연히 면제예요. 그거는 3천만 원 이하는 면제니까 부모가 자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야 이제 나도 재산가다 하고 폼 잡았어요. 800에 43만 원을 받는데 이제 저도 공직에 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인사청문회 내가 어쩌든지 하고 그런 거 신고 하나 다 했거든요. 정직하게 했어요. 정직하게 했더니 딴 새로운 별거 없어요. 근데 뭐가 딱 나오나니까 건강보험료를 내요. 5만 5천 원. 국민연금을 내요. 5만 원. 아니 43만 원 받았어. 10몇만 원이 저거로 건보료하고 저거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분리됐어요. 장모님은 저한테 대신 얹었어요. 저기 건강보험. 장모님 행복하죠. 행복하신데 우리 집사람은 꼴랑 한 달에 43만 원을 받는데 시간 1만 원을 그걸로 뜯기고 부가세는 면제가 되고 1년에 2번 하는 거. 그런데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가 있대요. 그걸 종합소득세를 받아요.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그만 거. 그거 조금한데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 그게 한 18만 원 정도 되고 그 정도. 따져보니까 맞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내야 되죠. 재산세 크게 많이는 안 나오거든요. 한 4, 5만 원인가 뭐 얼마쯤 나와요. 그 토지분 또 하니까 세금을 정확하게 내면 이렇게 상당히 억울하다는 감정이 들 정도로 많이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는 수시로 자산가들이 뭐 세금을 좀 깎아준다 하면 이게 막 몇백만 원 단위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세제에 대해서 불만이 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재밌으셨어요? 네. 예. 아까 교수님 말씀 그 임대에 대한 그 세금에 대해서 좀 미현재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임대 사업에 대한 소득세하고 양도세하고 관계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임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전세나 곳에서는 임대 사업을 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했을 때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임대 사업을 등록하셨습니까? 임대 사업자로 그랬을 때 나오는 세금의 그 차이라고 또 임대 사업을 등록해가지고 예를 들어 5채 집을 가지고 했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대사업을 등록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이제 감면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한 금액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임대사업에 대해서 나온 소득세에 대한 금액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거의 비슷한 그런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임대소득세를 못 받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손대면 바로 시끄러워질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뭐라고 무슨 방법을 쓰느냐면 다주택 양도소득세를 높여요.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임대사업자가 되면요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50%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근데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 한 주택은 양도세를 비과세하지만 여러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받는 게 아니고 팔 때 받는 거예요. 그냥
서러우니까 여기서 만다 어려우니까 팔 때 받으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팔 때 받는 게 경기가 나쁘면 대폭 깎아줘요. 이게 노무현 정부 당시에 양도세도 2주택은 50%, 3주택 이상은 60%로 해놨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경기가 떨어지니까 40%를 다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최고세율이 33%인데 원래도 40%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작동을 안 하고 이거는 경기에 따라서 적용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들어가기보다도 아니 뭐 갖고 있어봐 경기 나쁘면 또 깎아주겠지 해서 분명히 현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걸로 되어 있고 종부세도 안 받아요. 혜택이 많아요. 그런데도 안 들어오는 이유가 어차피 종부세 무력화되고 얘도 실제로는 작동을 안 하니까 더구나 양도세에서 말하는 다주택의 기준에는 지방에 있는 1억이라는 걸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외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채 주택을 가지고 사실은 소득을 얻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 규정에 대부분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진짜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쪽에 명목 수익은 굉장히 높아요. 50%씩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끌고 와야 돼요. 정치적 저항이 많아요. 왜 많은가 하면 현재가 사람들이 세율이 높다고 욕은 하지만 편해요. 예를 들어 무서운 세금이 아니게 될 거였어요. 물론 재수없게 걸리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돈이 큰 세금이지만 따라서 임대소득세도 들어와야 되는데 일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강보험이라든가 분명히 집으로 오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보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진짜 투명사회가 되면 아마 그거 다 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 해보니까 진짜 심하게 보냈다 싶어요. 그 월 소득 43만 원에 5만 5천 원 건보료 몇 프로를 건보료를 8분의 7분의 1을 내는 거니까 8분의 1을 내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적어도 그래서 아마 궁극적으로는 저는 저희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렇게 돼야 투명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임대사업자를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그 부가세 신고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강제적으로 할 방법은 많아요. 많은데 정치적으로 못 견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건물 산업용 건물은 당연히 부가세 매기죠. 거기 사기치면 조지잖아요. 바로 그냥 국세청에서 조사 들어오죠. 왜? 집이 아니니까. 집은 뭘 건드리면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세금을 전세금을 전가시킨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뭐 편법이 나온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무슨 고가 주택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강남이나 이쪽 성북 쪽으로는 막 몇백짜리도 있고요. 보통 그냥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돼요. 그거를 전혀 세금 소득세를 안 받는다는 건 아무리 주택이지만 맞죠. 예. 제가 가게 세나 보니까 또 비싼데 예, 그건 비싼데 주택 예. 너무 열받지 마세요. 예, 오늘 세금 쫙 정리됐습니다. 예, 아유 무지하게 많이 양도소득세 말입니다. 일반 건물, 일반 빌딩에서 예를 들어서는 비사업용, 이런 학교 빌딩 같은 데서 수익용 빌딩이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매각을 한다. 그러면 그 양도세 차익에 대해서 이 비영무용, 비영업용인데도 영리법인이 아닌데도 양도세를 소득세를 공개를 합니까? 모르겠네요. 그건 세무사가 아니니까 제가 잘 그런 실제 세무 행정은 잘 모르지만 예, 아니 저는 무엇보다 우리
임대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네. 아까 큰 싸움 안 나고 잘 넘어가서